하늘이 비춰진 그해 담근 맑은 간장은 청장이라 하고 해를 거듭해서 묵히는 간장은 진장이라 부르며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간장이 만들어지고 간장동 메주는 또 다른 변신을 위해서 준비된다. 적절히 소금물이 밴 짭짤해진 메주는 잘게 부서지고 된장 담기는 잘게 부순 메주에 마른 메주가루를 더해 정성으로 곱게 버무리는 작업. 이때 기호에 따라 보리밥, 멸치가루, 호박죽, 엿기름, 고추씨 등을 함께 넣어 특별한 맛의 된장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숙성의 시간을 거쳐야 바로 구수한 된장 맛이 난다. 사실 장을 담그기 위해 콩을 수확하고 메주를 쓰고 장을 담아 익기를 기다리는 과정에 얼마나 정성이 담겼냐에 따라 그 장맛은 결정된다. 숨쉬는 그릇 항아리에 담겨진 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과 바람, 눈비를 두루 겪으며 익어간다. 된장을 생물처럼 여긴 조상들은 좋은 된장은 다른 맛과 섞여도 제맛을 지켜내는 단심, 오래도록 상하지 않는 항심,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없애주는 불심,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 어떤 음식과도 조화되는 화심. 단, 항, 불, 선, 화의 마음을 갖춘다고 여겼다. 모든 음식이 장맛이 좋아야 아주 맛있어요. 아무리 재료가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한 음식이라도 장이 맛있지 않으면 절대 그 음식이 맛이 없어요. 짜고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우리 장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 담고 나서 장 맛이 좋게 되기를 굉장히 기원했거든요. 된장의 쓰임새는 무척 다양하고 전천후 변신이 가능하다. 마늘, 파, 물엿 등 입맛에 따라, 기호에 따라 또는 있는 대로 여러 양념을 넣고 그리고 골고루 섞으면 된장은 금방 쌈장이 된다. 이 쌈장은 한국인이 즐겨 먹는 돼지 삼겹살과 같은 고기와 야채쌈을 먹을 때 간을 맞춰주며 고기의 기름기를 덜 느끼게 하고 아울러 쌈과 함께 먹는 생마늘이나 고추의 맛을 부드럽고 조화롭게 만든다. 국화 되게 맛있다. 육류가 귀해 잘 먹지 못하던 시절 된장은 요긴한 영양 보충원이었다. 호박과 두부, 버섯, 감자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야채와 함께 된장을 넣어 푹 끓여낸 찌개. 된장찌개는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는 김치와는 또 다른 종합 영양제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고기를 먹고 난 후 된장찌개를 먹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 그래서 후식과도 같은 역할을 많이 한다. 예전에는 우리가 육류를 먹고 살지 못했잖아요. 고기를 많이 못 먹고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냐. 그냥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국 끓이고 뭐 찌개 해 먹고 나물 무쳐 먹고 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영양을 잘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장류는 콩을 메주로 만들어서 그 메주를 잘 띄워가지고 장을 담근 거잖아요. 콩 단백질을 우리가 충실히 섭취할 수 있었던 거죠. 콩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육류를 특별히 먹지 않아도 아주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았죠.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 콩은 우리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콩의 원산지가 바로 고조선과 고구려 옛땅인 만주 일대. 세계 어느 곳이나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한 전통식품이 있듯 긴 콩 재배 역사로 볼 때 된장이란 건강 발효식품을 찾아 즐겨 먹게 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오늘날 현대 과학이 그 된장의 가치를 높이 사고 있다. 된장의 항암 및 면역 증강 효과는 콩의 함유율이 높은 전통 된장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 기다림과 어울림의 맛. 우리 된장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콩에는 우리가 그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일반적으로 암세포제 생육을 억제한다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효를 통해서 생체내 더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그런 어떤 그 물질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그 아이소플라본류의 그 물질이지만 생체에 더 쉽게 그 발효가 돼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그래서 쉽게 더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같은 콩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발효된 제품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음식에서 된장과 함께 장류의 대표 주자로 고추장을 빼놓을 수가 없다. 고추장은 한국인에겐 조미료이자 최고의 기호식품. 한국인의 고추 소비량은 국민 1인당 하루 5.1g, 연간 2kg에서 4kg 정도로 세계에서 최고로 고추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그러나 고추는 임진왜란 후에 전래돼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채소. 전래된 고추의 매운맛은 우리의 손을 통해 고추장으로 재창조됐고 고추의 자극적인 매운맛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 전통 맛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고추장의 쓰임새는 다양하고 우리의 밥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붉은색으로 시선을 잡아 끌어 식욕을 동하게 하는 양념 고추장을 발라 굽는 고추장구이. 눈물, 콧물까지 쏙 빼게 만드는 얼얼한 고추장의 맛. 사실 그것은 맛이 아닌 고통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 번 맛을 들이면 중독이 돼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매운맛의 비밀은 무엇일까? 고추장은 종류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찹쌀고추장, 밀고추장, 보리고추장, 무슨 이런 고추장 종류가 참 많은데 그것은 들어가는 재료가 빨간 고춧가루 들어가고 메주가루 들어가지만 전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쌀, 밀, 보리 같은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메주에서는 구수한 맛이 나고 고추에서는 매운맛이 나고 또 전분질에서는 단맛이 나고 소금 간을 하기 때문에 짠맛이 나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맛이 복합되어서 구수하면서 달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약간 싱거운데 또 짠맛을 내주기도 해서 그래서 맛을 조화롭게 하고 여러 가지 맛을 어울리게 한다는 데서 고추장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고추장은 토종인 콩과 전래품인 고추가 어울려 만든 역작품이다.
고추장 만들기는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삶은 콩과 찹쌀, 맵쌀가루를 잘 반죽해서 동그랗게 고추장 메주를 만들어 햇볕에 말려 보름여 숙성시키고 잘 숙성된 고추장 메주가루와 고춧가루, 소금, 찹쌀가루, 엿기름 등이 어우러지면 빨간 먹음직스러운 고추장이 만들어진다. 곧잘 한국인의 기질에 비유되기도 하는 고추장. 오늘날 고추장은 소스로서, 양념으로서, 식재료로서 식탁에서 하루도 빼놓을 수가 없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식품이다. 이렇게 담근 고추장은 약 3개월 정도 숙성 기간이 지나면 먹기 시작할 수 있다. 최근 고추장의 건강성에 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통 고추장의 놀라운 다이어트 효과로 인해 비만 예방을 위한 고추장 다이어트 요법까지 등장했다. 발효식품으로 맛의 고추장에서 건강의 고추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고추장은 잘 아시다시피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분질로서 이제 찹쌀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메주는 고추장용 메주를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고추장에서의 어떤 기능성 이런 것들은 주로 고춧가루에서 오는 그런 기능성을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항산화 효과라든가 비만을 억제하는 항비만 이런 효과는 고추장에서도 고춧가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부 연구 보고는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이 얼얼하고 얼굴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고통을 주는 음식. 이렇게 매운맛을 접한 한결같은 반응은 시원하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이라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캡사이신은 우리가 이제 고추를 먹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뇌를 자극을 해갖고 엔돌핀을 나오게 한다고 그러죠. 이 엔돌핀은 우리 체내에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통 한국의 장류는 식탁에 오르기까지 긴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숙성되고, 그렇게 숙성된 맛은 어느 음식과도 겉돌지 않고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갖게 된다. 된장이나 고추장의 숙성 과정은 바로 장이 살아있다는, 즉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식품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우리의 옹기에서 숙성된 장은 해가 갈수록 그 약효나 맛이 더욱 감칠맛 나게 좋아지는 것이다. 장이 해를 묵힐수록 좀 색깔이 좀 진해져요. 물론 햇볕을 받으니까 이제 수분이 좀 증발하기 때문에 농축되는 이유도 있지만 콩 속에 단백질이 이제 변화되면서 아미노산도 되면서 메일나드 반응이라는 그런 갈색 반응을 해요. 그리고 카라멜화 반응이라는 반응도 하고, 그래서 색깔이 점점 진해지니까 더 먹음직스럽고 맛도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간장의 짠 염분은 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염기는. 그 위에는 염기가 별로 없는 아주 슴슴하면서 맛이 있는 간장이 이제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가 묵힐수록 간장이 짜지도 않고 더 슴슴하면서 맛있고, 그리고 또 오래될수록 간장 색깔이 진하니까 모든 음식에 색을 낼 수 있어서.
밥상에 김치로 대변되는 계절인 겨울이 물러가고 추운 게 언제였나 싶게 꽃피는 봄이 되면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몸에서는 벌써 나른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휴식의 계절을 지나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봄. 자연에 피어나는 동면에서 깨어난 신체를 더욱 피곤하고 나른하게 하지만 나른함을 이겨낼 보약은 바로 가까이 우리의 밥상에 있다. 봄비로 모처럼 일손을 접은 손주 부부와 함께하는 점심상. 산이나 들에 지천으로 나 있는 나물들로 허웅의 밥상은 이미 푸른색이다. 봄나물로 가득 차려진 밥상은 산성화된 우리의 몸을 알칼리 체질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봄에 들녘엔 신선한 밥상을 차리려는 아낙네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어울리지 않아, 소장님. 파릇파릇 돋아나는 어린 새싹에서 풍기는 묵은 김치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향은 더할 나위 없는 건강식이다. 김치를 담그면 향긋하게 먹을 수 있는 돌나물에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입안 가득 달콤해지는 먼산 양지 쪽의 두릅. 쌈으로 먹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는 독특한 향기의 봄치까지. 산과 들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물류는 대개 100여 종이 넘는다. 또한 이 봄나물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마다의 약효가 숨어있다. 인체에 꼭 필요한 철분, 칼슘과 칼륨 같은 무기물을 배추보다 많이 함유한 봄나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들은 봄나들이 삼아 나물을 뜯으러 들러 나오고 봄철 시골 장터는 갓 뜯어온 신선한 봄나물이 채소를 대신한다. 나물은 햇살이 간을 맞추고 바람이 버무려준 자연이 인간에게 선물한 슬로우 푸드다. 형형색색의 나물의 섭취는 생것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훨씬 그 흡수율이 높다. 나물은 살짝 데쳐서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으로 무치는 방법이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제1의 과학적 조리 방법이다. 식생활 패턴이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그래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음식이 바로 나물이다. 겨우내 우리가 움츠렸던 몸이 다시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걸 활짝 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따라주는 영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곤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봄나물을 듬뿍 먹어줌으로써 여러 가지 비타민, 무기질을 많이 섭취해 준다면 우리 생체 리듬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한국인의 밥상에서 갖가지 채소와 나물을 골고루 넣고 함께 섞어 먹는 비빔밥은 한식 최고의 영양 만점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추운 겨울을 지내고 핀 산나물은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낸 자연의 선물이고 여기에 더해지는 고추장은 바로 인간의 정성이 들어간 모든 것을 어우르는 소스이기 때문이다. 각각 다른 맛과 다른 그런 모양새들이 한데 합쳐져서 비빔밥이라는 그 말로 비벼서 우리가 먹게 됐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그 외에 그 계절의 기까지 합친다면 이건 완전한 영양이죠. 정말 이러한 음식 문화는 아마 세계에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고
부지런히 움직여 오늘의 삶을 누리게 된 탓에 항상 어디서나 서두르는 빠름의 문화에 익숙해진 한국 사람들. 식사 시간마저 아껴 보통의 한국 사람의 평균 식사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빨리빨리를 외치며 후딱 먹어치우는 밥상 문화 역시 서두름병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한국의 식문화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한국인이 서둘러 급하게 먹는 소박하고 다소 거친 음식들은 오히려 오랜 시간과 인내의 자연이 준 산물이다. 한국의 전통 먹을거리는 건강식이라고 하는 슬로우 푸드의 대명사다. 외국의 포도주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슬로우 푸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몇 달씩 발효시켜 먹어야 하는 김치와 된장, 장아찌, 젓갈류 같은 슬로우 푸드가 있다. 서두르지 않고 세월에 맡겨 자연의 맛을 담은 음식이 바로 된장찌개, 김치 등 우리 밥상에 오르는 반찬들이다. 기다리는 정성과 겉돌지 않는 감칠맛 나는 어울림으로 차려지는 밥상. 소박하면서도 우리의 건강을 소중히 지켜주는 진정한 웰빙 식탁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21세기 우리 앞에 던져진 화두.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고 생각한 우리 조상들이 만들고 먹어온 우리 음식. 그 한가운데 숨어있는 지혜는 바로 밥이 보약이란 말. 우리가 늘 접해온 소박한 밥상. 그 밥상이 지난 세월 발전을 위해 줄기차게 달려온 힘이자 또 미래를 위해 달릴 수 있는 부지런함과 열정의 원동력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먹어온 소박한 밥상. 우리가 즐겨 먹던 또 즐겨 먹는 우리의 음식. 그 밥상이 어김없이 오늘도 기다림과 어울림의 향연으로 차려진다.